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조경기술사 아니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제 점점 갈수록 제가 피곤도가 조금 많아지죠. 15분 강의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법을 너무 오래 하니까 지겹죠, 그죠? 자 64강을 하고요. 65강은요 여러분이 앞에 갱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우리 인문학적 철학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법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시험 전에 물론 우리가 앞에 설계하고 시공 유지 관리가 있는데 자 그거는 좀 뭐 다음에 또 하더라도 앞에 세 개 했던 부분들은 시험 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여러분이 자료만 보고도 이 내용은요 CM과 사업관리 CM하고 VE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감리 기준에 관한 내용들인데 문화재에 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살림의 옛날에는 우리가 산림기술법에 의해서 이런 게 없었는데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내용을요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65강은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조금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65강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요. 건설 사업 관리 말 그대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많이 바뀌었어요. CM 업무가. 요즘 옛날에는 우리 회사도 감리사업부 이랬는데 지금은 CM사업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CM사업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CM사업부가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의미라는 것을 쭉 보면은 물론 우리가 다 하진 않습니다. 뭐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뭐 계약, 뭐 시공 관리 하는데 주로 시공 관리나 감리, 평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그것은 지금 그게 나중에 에이전시 CM이라는 한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M의 업무는 관리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종합관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한다면은 기획부터 타당성 분석 조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하진 않죠. 나중에는 실제로 CM은 원래 기획부터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까지 사실은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설계 업무에서도 그 부분들을 잘 안 하죠. 그죠? 못 하고 있죠. 그건 고추로 이제 관해서 하죠. 이 어떤 부지가 딱 나오면은 저거가 뭐 요것에는 뭘 하겠다 약간 주무구국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계획을 하게 되면 입찰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그다음에 시공 관리하고 그다음에 감리 평가까지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CM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우리가 의미가 나와 있고요. 적용법은요,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회사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주로 CM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감리가 나간다든지 기술 지원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나가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국가 어떤 대상 공사는 500억 이상인 경우 공사의 설계, 시공, 분리 발주 방식에 의해서죠. 그래서 설계는 이미 설계대로 하고 대한 입찰에 의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공은 시공대로 그 다음에 그 감리는 감리대로 각각 발주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감리의 어떤 내용 업무 구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는 설계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는 공사대로 있고 그다음에 감리는 감리대로 있습니다. 내용이 실제로 건설 사업 관리의 CM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저는 몇 개만 이렇게 딱 추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CM 진짜 말 그대로 CM에 관한 업무해서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줄이기 전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더 줄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막 그것만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5개 제가 업무 구성해가지고 해놨는데 5단계의 업무하고 그 다음에 8단계 업무 관리 이거는 맞아요. 8단계 어떤 관리 분야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내용들의 무엇을 쭉 봐라 라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 막 또 막 정리 봐라 하면 또 막 정리할까 싶어서 저는 더 겁이 나요. 정리는 제가 해놨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라는 거죠. 자, 설계 이전 당연히 업무는 설계 이전의 단계 이건 아무래도 타당성 조사나 기획 단계겠죠.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구매 단계 조달청에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 시공 이후 단계 관리 업무에 있고요. 그 다음에 8단계 관리 업무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어떤 부분이야.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하는 단계인데요. 뭐 쭉 계약 관리, 뭐 사업비 관리, 공정 관리, 설계 관리, 품질 관리 쭉쭉 나와 있지. 안전 관리, 환경 관리. 이거는 CM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 각각 시공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그죠? 이런 관리 단계. 그래서 그 8단계 관리 단계, 관리 분야라고 했고 관리 단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공사와 그다음에 감리자에 관한 내용들이 각각 구분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약 관리는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뭐 옛날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너 CM이 있고 어떤 형식에 보면 오너 CM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CM이 있습니다. 에이전시 CM 중에서도 우리가 CM4P가 있고요. CM4 리스크가 두 개로 나눠 있어요. 저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방식에 의한 방식인데요. 에이전시 CM은 우리가 CM4P가 있죠. 4P가 있고요. 그래서 CM4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라는 것은 네가 위험 부담을 CM 회사가 다 가져라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CM4 리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요. 우리나라는 CM4P예요. 즉 말해서 네가 하는 부분만 공사비를 줄게 아니면은 감리비를 줄게 라는 부분이죠. 즉 말해서 앞에 5단계 업무, 8단계 관리 분야에 관해서 얼마만큼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CM4P고요. 그 다음에 CM4 리스크는 우리가 너네들이 100만 원으로 만약에 입찰을 받다 이러면 100만 원에서 시공이 더 넘어가든 하도 너가 알아서 부담을 해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CM사가 부담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CM4 리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외국에서 많이 쓰는 예죠. 남아도 너가 남고 부족해도 너가 남아라. 그러니까 리스크 모든 부담은 너가 다 가져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CM4P 자 그러면 오너 CM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너 체계의 어떤 CM은요 주로 우리가 도로공사 옛날에 어떤 주택공사 지금 우리가 그렇죠. LH 공사 같은 경우는 뭐 토지공사하고 합병됐습니다만은 우리가 토지공사나 LH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찌 보면은 오너 CM 같은 내용이죠. 그죠? 설계 저거가 하고요. 시공만 딴 회사 주고 요즘은 이제 뭐 주택공사 같은 경우도 뭐 감리 정도는
뭐 우리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감리체제도 오더가 많이 하죠. 특히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요. 주요 CM 아니 공사만 따로 주고 관리는 아직도 도로공사는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너 C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 어떤 지방자치대 어떤 공사 계통에 이런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관공서 같은 경우는 CM4P가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VE로 넘어갑니다. 자, VE는요, 우리 물론 요즘은 이제 VE 리더가 그 VE 리더가 따로 이제 어떤 교육을 받고 해서 그 리더가 만들어지는데 주로 이제 기술사들이 VE에 다 참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기술사가 되면 이런 것에 이제 VE에 참석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보면요. 내용을 보면 일단 설계 경제성 검토입니다. 자, VE라는 건 물론 내용이 더 상세히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성 검토죠. 한마디로 이 공사를 하는데 쓸데없는 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우리가 검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지금 이 돈은 비록 많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을 위해서 10년 주기 라이프 LCC를 비교했을 때 LCC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좋더라 라고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설계 VE죠. 근데 이제 주로 우리가 설계 V라면은 쓸데없는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주로 찾아내주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사실은 해요. 그래서 의미를 보면요. 그 설계 내용에 대한 설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과 대안별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같은 기능이면 같은 기능에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근데 돈을 우리가 지금보다는 기능이 이것보다는 나중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대안을 우리가 추출해주는 방법 이런 것도 VE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VE 기본 원칙 5가지와 효과가 뒤에 나와 있죠. 그죠? 기본 원칙과 효과 나와 있습니다. 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 그것 때문에 아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 수행 내용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VE 선정 기준 나와 있습니다. 기법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보면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VE 그 중에 수행 내용 중에서 꼭 하나 더 해야 될 게 하나 있네요.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안서 검토 단계 3단계를 걸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좀 뭐 준비 단계는 대상 선정하고 뭐 준비 진짜 오리엔테이션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VE 리더에 의해서 합니다.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 분석은 이제 말 그대로 나름대로 어떤 계략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대안의 구체화라든지 이것의 어떤 설계가 이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는 아니겠죠, 그죠? 어떤 아이디어 상세를 평가를 하는데 주로 말 그대로 기능에 따라서 경제성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 또 시공성까지 평가를 하는 거죠. 시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저희들도 평가를 해요. 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계별 수행 단계 3단계 걸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VE 대상 선정 기준과 기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쭉 보시고 우리가 그것도 있죠. 금액이 있는데 대상공사는요.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어떤 건설공사는 VE를 하도록 돼 있고요. 100억 이상의 공사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이거 VE를 해야 되겠다 싶을 경우는 합니다. 요즘은 그 공사비가 100억이 안 되더라도 VE를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국가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VE를 해봐요. 그러면 실제로 30% 정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VE를 배급공사 아니더라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VE가 그만큼 중요해요. 중요성이 이제는 다 자리 잡았다라고 보셔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리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지금 설명은 할 수는 없고요. 옛날에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건데 문화재 수리 업무하고 산림기술진흥법의 진흥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과거에는 2019년 이전에는 저희 감리가 없었어요. 문화재는 자체 내에서 문화재의 어떤 감리 저가 알아서 다 했어요. 한마디로 감리라는 타이틀이 없었죠. 그랬는데 지금은요 감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산림기술진흥청도 마찬가지예요. 다 산림기술자들이 알아서 붙이고 장붙이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 등급의 자격 요건을 우리가 기술 이 뭐죠? 산림 기술자하고 어떤 그다음에 조경 기술자하고 그다음에 기술사하고 같이 어떠한 기준을 요건을 뒀어요. 약간 업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경 업무가 그만큼 이제는 많이 넓혀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조경 기사가 이렇게 산림에 그렇게 설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야 우리 밥상에 너가 들어오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암암리엔 시켰죠. 그죠? 말 그대로. 근데 그 전에는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수님들이 많은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시화됐고요. 또 그만큼 우리가 조경의 영역이 이제는 많이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물론 밥거리도 많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뭐 옛날 있는 그대로 패턴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술력도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술적인 이게 넓은 어떤 밥상이 있으면 실제로 기술적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쟁력에 도태된다는 거. 여러분 꼭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안에 내용들 범위 이렇게 내용들의 어떤 범위를 기준을 비교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25강은요. 앞에 했던 것들을 무엇을 정리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설명을 할 거니까 꼭 25강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